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요즘 이제 또 일반적인 조중동이라든가 여러 신문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면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한번 전달하려고 고심해서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죠. 제가 이제 존경하는 김대중 칼럼니스트 이분의 글을 아침에 봤는데, 물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밑면에는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유근일 또 이분이 두 분이 이렇게 광고를 내놓은 이걸 보니까 보는 시각에 좀 많은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수의 라운드 테이블 이런 차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등 모두 호남 지지업은 경상도 율사, 우연히로 보기 힘든 시스템이 있다. 보수파에는 질서가 없어. 특히 특정 지역 보신 정치는 보수의 치욕이라 할 만. 원로들 좋은 시스템이 있었으면은 이런 이제 내용을 썼습니다. 요즘 이정희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잘 훈련된 군대. 저도 이거 몇 번 얘기를 했었죠. 그것도 의장대를 보는 것 같다. 일사불란하기 그지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척척 선발을 맞춰 찬성하라면 찬성하고 반대하라면 반대한다. 하긴 우리 정치권 전체가 지난날 운동권이 하던 시 방식에 찌들어 피켓 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파룬등에 익숙한 만큼 국회의원이 아니라 속된 말로 모두 쫄백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누가 이들 국회의원을 이렇게 병정놀이감으로 만드는가다.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 나는 한 통의 투서를 받았다. 투서의 내용은 민주당을 움직이는 좌파의 원로회의에 관한 것이었다. 글쓴이는 이를 영어로 라운드 테이블이라, 즉 원탁회의라고 지칭했다. 이 나라의 좌파 세력에는 원로 또는 이른바 대부라는 것이 있고, 이들이 좌파 세력이 주자, 즉 지도자를 가리고 불순분자 또는 방해자를 제거하며 기본적인 좌파 노선을 제시하는 이른바 최고 결정체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가시적인 모임체가 아니고 원로들의 의견의 집합 같은 것으로 누구나 그들이 누구일 것인가 짐작하면서도 누구도 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투서자는 주장했다. 있죠. 우리도 짐작은 하고는 있습니다. 나는 그 몇 년을 거쳐 여러 경로로 그 내용을 확인해 봤지만 결론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체의 근거나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짐작하면서도 이제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이렇게 또 썼겠죠. 하지만 좌파 인사 또는 어떤 좌파 대통령이 존경하고 본받는다고 토로한 내용을 보면, 또는 좌파 세상 20년에서 30년에 대한 언급을 종합해 보면 그 언론들이 누구쯤일까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추측하게 하는 기묘한 현상이 있다. 김대중 이후 좌파가 배출한 대통령 및 지도자는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이다. 오늘날 좌파 정권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세력은 학생운동권이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도 지도자급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정상급 진출을 노린 운동권은 빈번히 중도에 좌절했다. 그들은 단순히 전사에 불과했다. 지도자는 모두 운동권이 아닌 율사 출신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호남의 지지를 없는 경상도 출신들이다. 이런 것들은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거기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작동했다고 보는 것이다. 저도 항상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의 등장과 놀라운 속도의 상승은 아무리 한국 정치가 요술 정치판이라고 해도 너무 급속하고 너무 진격적이었다. 사법 리스크가 저금한 은행, 형수욕설 등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상 가도를 달리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떤 위로부터의 결정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 내 취재 경험이다. 그런데 실은 원로회의가 실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오늘날 민주당의 움직임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모든 코디네이션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체가 없으면서도 이런 일사불란 체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무섭고 두렵다.
예배의 오늘날 보수 우파는 어떤가? 좌파와 비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질서가 없다. 심하게 표현하면 난장판이다. 질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원수처럼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 따로, 당 따로, 정북 따로, 용산 따로, 원로 따로, 신찬 따로, 친윤 따로, 친한 따로, 원내 따로, 원외 따로, 그야말로 백가쟁명이다. 백가쟁명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필요하지만 결정 이후의 쟁명은 백해무익이다. 민주체제에서 또 민주정당 내에서 어떤 비민주적 상위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쩌면 그런 것이 좌우의 큰 차이이고 오늘날 민주정당 체제가 존재하는 당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정당 정치도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질서는 있어야 한다. 질서라기보다는 자기를 죽이는 살신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는커녕 당이 어떻게 되든 나만 국회의원 자리 유지하면 된다는 특정 지역 출신 의원들의 호신 정치는 보수의 치욕이다. 그것은 나라를 좌파의 전횡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우파의 사명감에 배치된다. 난 김대중 선생님이 이걸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이걸 쓰시네요. 나라를 좌파의 전횡으로부터 보호하는 우파의 사명감에 배치된다. 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파 정치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보수 성향의 국민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최소한의 정치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보수 우파도 원로들의 조언에 무게가 실리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양보하고 협동하는 정신, 그것이 이재명 정당의 폭주를 막는 보수의 라운드 테이블이어야 한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인데 우리 김대중 선생님은 아직 보수가 정치권 외에는 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내 정치권에 보수가 있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파가 아닌가, 보수파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씩 언론 분이란 분들이 이제 뭐 조선일보하고 뭐 어떤 다른 신문에 의사를 개진하면은 지금도 어떤 분이 이제 깜짝 놀랐는데 뭐 다음 대선 때는 참 무슨 누구 경선 때 대표를 했던 이준석,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는 이렇게 뭐 경쟁하면 그런 구도는 어떨까 이런 내용을 이제 쓴 사람도 있었고 보수에서 상당히 뭐 이렇게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참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워. 그래서 우리 선생님 얘기처럼 보수파도 라운드 테이블이 존재를 하는가? 그분들도 어떤 보수보다는 보신에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대담을 하거나 이런 의견을 표시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그냥 뒤에 정말로 보수의 가치를 지닌 원로들이 계신다 이렇게 믿을 텐데 그분들이 신문에 한 번씩 보면은 느닷없이 또 무슨 내각 책임제 운운하고 이원 집정부제도 운운하고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는 2번씩이나 그것도 보수 대통령들 이런 나라가 무슨 그게 대통령 절대 권리 물론 이제 또 문정권에서는 진짜 대통령이 절대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했지만은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번에 뭐 저 같은 사람이 아주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대통령제는 이렇게 바꾸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할 수 있으면은 대통령에도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읽었던 안준현 사회부 기자가 행시합격 사무관 이것도 수석으로 합격했네요. 로스쿨 가나 여기에서 요즘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조절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87년도 헌법은 진짜 최고로 민주적인 헌법, 거기도 입법권이 가장 강하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에 의해서, 헌법 77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을 설파하고 그 다음에 또 국회 결의에 의해서 해제를 했는데, 이걸 뭐 보니까 반란이라고 일단 규정을 해버리고 갖고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영장 발부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라운드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꽤 엉뚱한 얘기는 하고 말이지. 나와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참 뭐 지금 전체적으로 막 조중동도 그냥 막 이렇게 갈피를 잡고 있지 않다 막 이런 평가가 내려지는데, 그래도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그나마 그 이런 걸 지적해 줘가지고 제가 참고를 하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정확하죠. 보수에도 제대로 된 라운드 테이블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라운드 테이블로 진정한 보수들이, 보신주의자들이 아니고 진정한 보수들이 떠받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자연스럽게 보수의 라운드 테이블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